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의 이제 이슈 체크는 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요즘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 이제 국민청원도 들어가고, 그리고 증시에 이제 이게 효과가 있을 거냐. 그럼 과거에 이게 공매도 금지를 했을 때 어떻게 됐냐. 요거에 대한 데이터를 봐야 되겠죠. 그 데이터를 근거로 우리가 지금 구간이랑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들을 예측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또 봐야 되겠고요. 자, 2019년도 8월 7일 자, 수요일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자. 그러니까 한시적 공매도 금지 이게 진짜 발효가 되면 증시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금 보면 한시적 공매도 금지 곧 확정될 거다. 뭐 규제 강화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오고 있죠. 자,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에서도 그래서 반등 흐름이 좀 보여졌고 이 구간에 대해 공매도는 결국 뭐냐면 이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입니다. 왜냐면 이게 없으면 유동성 공급이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돼야 이게 변동성이 있어도 쉽게 말하면 투자가 활성화돼요.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되고 변동성이 없다 그러면 투자 활성화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부분들은 뭐냐면 공매도라는 거는 대기 매수세예요. 결국은 언젠가는 매수를 해야 되는 물량이라는 거죠. 공매도 물량은.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 들어왔다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폭을 크게 확대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공매도가 있으면 버블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요. 버블이라는 건 항상 처참합니다. 이게 꺼질 때 처참한 거예요. 움직일 때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을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이게 버블이라는 게 빠개질 때 이게 처참하기 때문에 버블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공매도라는 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공매도가 많이 들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다 그래갖고 죽겠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보겠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해서 현재 구간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매도 금지를 시행한 적이 언제 있었냐? 2008년도에 그리고 2011년도에. 자, 이거 2011년도에는 요즘 환율조합국 지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때 중국과 한국하고 같이 이런 부분들이 지정이 됐었어요. 이때 단기적으로 폭락이 나오니까 요 구간에서 3개월 진행을 했습니다. 요때는 어때요? 자, 밸류가 저평가가 아니고 싸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공매도 한시금지 이것도 가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 구간은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투매라든가 이 가치를 봤을 때 지금 보면 신용 물량도 봐야 되는데, 신용 물량을 보면 이때 2008년도에는 한 6조 정도 있었습니다. 신용 물량이. 근데 지금 신용 물량이 보면 8조에서 9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때는 6조니까 지금도 6조까지 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용 물량이.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이때보다 오히려 신용 물량이 작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 규모가 이때 파이가 평균 1000포인트였다고 봅시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포인트가 2000포인트예요. 그럼 어때요? 이때 6조였으면 지금 규모로 치면 부채도 그만큼은 늘어나 있어야죠. 그러면 12조까지는 그렇게 리스키한 구간이 아니다. 신용 물량이. 근데 지금 8, 9조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이건 신용 물량이 그렇게 리스크한 구간이 아니고 오히려 이때보다도 변동폭이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8개월 한시 금지했을 때 2008년도에 공매도 금지를 8개월을 했어요. 자, 이 구간에서 바닥을 이제 4개월 다지고 자, 움직였죠. 이때 공매도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본다기보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어요. 리먼 브라더스가 해소가 되고 뭐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된 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라든가, 그러니까 부양책이 썼단 말이에요. 부양책을. 양적 완화가 뭐예요? 돈 찍어서 푼 거잖아요. 달러를 찍어서 풀면서 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돌았는데, 지금 어때요? 이때랑 상황이 다른가요? 아니죠. 금리 인하 시점으로 돌아섰죠. 금리 인하는 당장은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이제 유동성이라는 거는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니까. 돈을 그동안에 이제 묶어놨던 것도, 금리 폭을 인하하고 뭐하고 하면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를 발생을 하고, 지금 갖고 있는 부채는. 신규 부채가 오히려 더 늘어나죠. 금리가 싸지니까 돈을 빌리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이게 좋은 건데, 결국은 이제 8개월치로 보면 지금 구간에서는 2200에서 2400까지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때가 70조를 벌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70조를 벌었을 때고, 이때는 이제 40조를 벌었을 때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 100조까지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는 경기가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도가 무조건 지금보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도 올해 아니면 내년에 어떻게 하든지 결론이 나든지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금융위기가 진진적으로 실질적으로 터진다 그러면 공매도 금지를 하든지 말든지 빠질 거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빠질 거냐. 그 포인트로 보면 저는 이제 1800포인트에서 금융위기가 온다 그러면 기업 실적이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러면 1500포인트까지도 빠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금융위기를 가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확률적으로 저는 5% 미만이라고 보는 거고요. 금융위기만 아니고 만약에 중국이 양보를 하든, 뭐 중국이 결국은 손 들고, 이제 두 손 들고 협상을 하든, 아니면 뭐 이제 트럼프가 갈리든 어떻게 진행이 되면 이 자리가 바닥 구간이라고 봤을 때 2400, 2500 왔다가 여기에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든지 한번 밀리든지, 지금 포인트가 만약에 바닥이라고 가정을 하면 2300, 400에서 자, 횡보를 하고 움직이든지 밀렸다가 요런 식으로 움직이든지 요렇게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이 구간에 진행이 되는 구간에는 4차 산업이 시작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포지션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도 구간의 밸류랑 지금 비교를 해보면 당시에 PBR 밸류가 0.82배였고요. ROE가 한 10% 정도 나왔어요. 지금은 1950포인트에서 1970포인트가 2008년 바닥 밸류하고 비슷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현재 ROE는 7%예요. 요거를 이제 왜 보냐면 코스닥이 공매도 한시금지를 하고 60% 상승이 나왔습니다. 8개월 동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3개월 상승, 이제 3개월을 할지 뭐 8개월을 할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진행이 된다 그래도 얼마나 진행이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똑같이 8개월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기간 동안에 한 4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다. 그러면 상승 여력이 750포인트에서 800포인트까지 요 정도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자, 코스피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여기서 좀 멈춰 있다가 왜냐면은 바이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바이오가 1등, 이게 상위가 다 바이오잖아요. 요 부분들이 다른 섹터로 바뀐다든가 해야 지수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수는 못 움직여도 종목별로는 굉장히 많이 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다.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2011년도에는 이때는 공매도 한시금지가 3개월 있었는데, 이때 3개월 있을 동안 2011년도에는 환율 조작국 지정.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무슨 뭐 경기가 여기서 더 올라가고 뭐 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았고, 기업 이익이 이 구간에는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구간에는 100조 근방에서 벌었습니다. 뭐 100조에서 110조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분기 실적을 보면 1분기, 2분기 해갖고 지금 평균이 한 28조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하반기에 예를 들어 지금보다, 왜냐면은 환율도 올라갈 거 뭐하고 하니까 수출입 지표 잘 나오고 하면 저는 30조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분기, 4분기에. 지금 이제 1분기, 2분기는 한 28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럼 28조면은 1분기, 2분기에 56조잖아요. 그러면 3분기, 4분기에 30조 나오면 60조 해가지고 지금 한 116조에서 저는 이제 한 120조 이 정도가 우리나라 요번에 이익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거 밸류 구간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적정 가치가 지금 얼마냐를 봤을 때 23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라는 포인트 지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 반등이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 이후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저런 일본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이제 뭐 브렉시트 부분이 또 있어요. 10월 달에 유럽에. 그리고 또 이란 이슈도 있고 뭐 북한 이슈도 있고 굉장히 뭐가 막 복합적으로 이게 많은데, 요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갈 건지 한번 눌렸다 갈 건지가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요 정도 포인트 구간까지는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과거 데이터를 입혀보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자 60%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이 왜 이번에는 40% 정도 보고 있느냐. ROE가 이때는 10%였어요. 이때는 퍼라 그래, PBR이라 그래갖고 자산가치는 지금이랑 비슷했는데 성장률이 지금보다 좋았다는 거죠. 2008년도에는. 지금은 성장률이 한 7%까지 둔화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업 평균을 보면, 그러면 요거를 대입을 해봤을 때 60% 상승이 아니고 한 40% 정도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요렇게 봐서 요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공매도를 금지를 해서 무조건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가 올라가느냐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공매도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매도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럼 신용 물량을 봤을 때 제가 1번을 놓고 보는 게 신용 물량. 신용이 2008년보다 적다. 그러니까 2008년 당시에는 6조였고 지금은 이제 8조에서 9조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보면 더 많은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2008년도에는 1000포인트였고 지금 2000포인트예요. 자산 규모가 이때랑 다르다는 거죠. 이때는 40조 벌 때고 지금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20조 금방 벌 때예요. 자산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도 지금 12조에서 15조 정도까지는 여력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부채가 이때보다 단순 계산으로 2조 3조가 부채가 2008년도보다 많다고, 부채가 많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지. 자산 가치가 이만큼 늘었는데 이건 부채가 오히려 줄어든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승 여력은 오히려 더 세게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성장률. 성장률은 이제 둔화. 2008년도보다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아까 부채 부분은 줄어들었다고 봤지만 이거는 이제 둔화된 거죠. 성장률은 2008년도보다 둔화된 거죠. ROE가 이때 당시에는 10%인데 지금은 이제 7%니까 그러면 상승 여력이 이때는 1000포인트에서 1600포인트까지 튀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30%잖아요. 지금 이제 2000포인트에서 2400까지 튀면 이건 20%라는 거지. 자, 성장률은 이렇게 둔화돼 가지고 상승 여력은 이때보다 작을 수 있다. 그리고 밸류는 이제 마지막으로 3번은 밸류. 아까 이야기했던 PBR. PBR이 지금 2009년도랑 비슷한 밸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 요인으로 따져보면 미중 무역 분쟁하고 이것저것 있지만 2008년도보다 리스크한 구간이냐를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보이는 거예요. 이때 70조에서 40조까지 쪼그라들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자, 130조에서 이게 쪼그라들어봐야 지금 뭐 120조, 10조나 쪼그라들었다고. 10조나 15조나 마이너스 10조, 마이너스 15조나 쪼그라들었다고. 130조에서 140조 벌 때니까 2017년도가요. 그러면 기업이익은 뭐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 줄어들었어? 여기에서는 완전히 쪼그라들었잖아요. 거의 한 마이너스 40%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수가 어때? 어떻게 됐어? 자, 70%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자, 10조에서 15조 줄어들었으니까 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당연히 30% 40% 빠지는 게 맞는 거죠. 기업 가치 이렇게 연동해서 결국은 움직인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그러면 자, 여기에 비슷한 구간이냐, 여기에 비슷한 구간이냐를 봤을 때 2011년이랑 비슷한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2008년도랑 비슷한 구간이라는 거죠. 그럼 데이터를 분석해 볼 때 여기 있는 거를 대입을 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런 게 됐을 때 흐름이 요 정도 나올 수 있겠구나. 대신에 여기에서 중국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망가지지 않는다는 가정, 이게 있어야 됩니다. 중국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망가진다 그러면 IMF 때까지의 밸류로 내려오겠죠. IMF 때 밸류가 1800포인트입니다. 1800포인트면 지금 구간에서 5%밖에 아니에요. 5% 10% 미만이잖아요. 지수가 빠질 폭이 많이 없어요. 중국이 금융위기 오고 뭐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 개작살 난다 그래도 IMF 구간으로 돌아설 때는, 돌아선다 그래봐야 지금의 실적을 유지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5% 10%인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 실적이 내려나겠죠. 요 부분들 얼마나 어떻게 작살날까. 큰 폭으로 작살난다 그래도 지수 포인트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안에서는 마무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제2의 IMF가 오면 1500포인트, 자, 요 근방에서 바닥이 잡힌다는 거예요. 이 IMF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확률이 얼마나 될까? 역시 5% 미만이다. 자, 이렇게 확률이 이 5% 미만인데 여기에다 배팅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견뎌야지. 우리나라가 망할 게 아니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나라 살면도 안 되지.
다 죽어야지, 그쵸? 그러면 결국은 이런 흐름으로 가든지 뭐 요런 흐름으로 가든지 요렇게 해서 4차 산업이 시작될 거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요런 부분들이 보여요. 이걸 대입을 해서 현재 대입을 하고 분석을 할 때 뭘로 해야 된다? 가치로 해야 된다는 거죠. 가치의 분석이 있어야 그 가치를 결국은 주가가 따라가고 그걸 평균한 게 지수고 지수 움직임은 어때요? 항상 요 가치에 연동돼서 움직인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두려움이 없이 잠깐의 변동성은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게 급락이 나오고 뭐고 한다 그래서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기회. 지금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지나면 정말 역사적인, 지금 보면 뭐라 그래요? 폭락이 뭐라 그래요? 10년 만에 12년 만에 최대 폭락이다. 그럼 바꿔서 보면 돼요. 10년 12년 전에 이 최대 폭락 나온 자리가 어딘가,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란 말이야.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쵸?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과거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지금 현재가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더 물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때가 아니고 IMF 때가 되는 거예요. IMF 때가. IMF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그냥 잠깐 힘든 거라는 거지, 이 구간 견뎌내지 못하면 투자 못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회원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다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 잘 견뎌내면 회원분들은 모두 큰 수익을 내고 나중에 지금 구간을 웃으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게요.